최근 화제의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장나라 씨가요, 변명하는 상간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학원 다니니?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대사들을 배워와? 그런데 뻔뻔한 상간녀들은요, 실제로 약속한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굿파트너라고 이혼 전문 변호사 드라마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상간녀를 보면요, 진짜 저럴까 싶을 정도로 되게 뻔뻔하게 나오거든요. 그죠? 실제 상간녀 소송할 때 보시면 어때요? 실제 소송에서도 뻔뻔한 상간녀의 경우에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현실에서는 본처와 직접 대면해서 드라마처럼 당당하게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본처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문자나 카톡으로 이미 남 같은 사이다, 곧 이혼할 거다, 부부관계도 안 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해서 믿고 만난 거다, 이런 레퍼토리의 주장을 하고요. 서면으로도 실제로 이런 주장을 상대방 변호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장나라 씨가 상간녀에게 너희는 어떻게 같은 학원 다니냐,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냐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습적으로 유부남하고만 바람을 피거나 평생을 상간녀로 살았거나 살 것 같은 분들을 보면요, 똑같은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같은 학원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간녀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는 걸 알았다, 그러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힘들어지니까요. 첫 번째는요, 바람피는 유부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입니다. 상습적으로 유부남과 바람을 피는 상간녀들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신을 지원해주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싱글인 남자보다 유부남인 경우가 세컨인 상간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생활비 쪽으로 월 100에서 300만 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요. 물론 월 단위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이혼 소송 중에 아이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간녀에게 돈 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측은지심을 불어일으키는 언행을 한다입니다. 배우자는 내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간녀는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행동을 해요. 일단 상간녀들은 남자가 지켜주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남자들에게 한없이 연약한 척을 합니다. 내 와이프는 돈도 있고 아이도 있고 친정 부모도 든든하고 내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지만 이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팍팍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그리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 얘기를 외도하는 유부남에게 하는 거예요. 전 남편이 가정폭력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서 빨리 이혼하려고 재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만 받고 맨몸으로 나왔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재산도 없어서 내가 돌봐야 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모든 게 힘드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한테 넘어가서 채무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니까 오빠가 생활비 줄 테니까 노래방 도우미 일 관둬라고 하면서 월 300만 원 이상씩 생활비 지원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노래방 도우미처럼 특수한 직업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도요,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기의 사랑인 것처럼 굴지만 돈이 떨어지면 헤어진다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남자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돈을 못 준다, 이러면 상간녀짓 하면서 사는 여성들은 그 남자 버리고 떠나요. 왜?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만난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기 아니냐며 바람핀 남자들이 상담받으러 온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지인이 막 어이없다는 말투로 최면 내 오피스텔 세입자가 몇 달간 월세를 안 내서 연락을 해보니까 임차인이 20년간 내연녀로 살면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서는 계속 살고 싶다고 몇 달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몇 달 뒤에 밀린 월세를 싹 내더라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른 남자 만나서 경제적 지원 받았겠죠. 이랬더니 지인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상간녀로 내연녀로 평생을 산 사람들의 언행은 늘 똑같으니까요. 오늘은 뻔뻔한 상간녀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끝을 보면 90% 이상이 불행하게 끝나요. 결국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돈도 없으면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아요. 그때 후회받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상간을 저지른 여자들은 유부남인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작정하고 유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륜의 끝은 대부분 불행밖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가정을 절대 등한시하시지 말고 꼭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꼭 확인해 주세요.